어, 피부 판독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지, 그거를 저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제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판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상담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피부 판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먼저 알고 싶거든요. 혹시 좀, 여기 단톡방 있죠? 여기, 저기, 줌의 채팅방 말고, 여기 모두 계시는, 호찌님, 여기 말고, 어, 저기, 단톡방 있죠?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좋아요. 음, 모낭형, 지루성, 피부염 등 구별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음, 음, 네네네. 지루성,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달콩님.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일단, 말 그대로, 음,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꾸준님 말씀 이해했어요. 어, 윤곽 전문이면 일단 아무래도 피부 판독, 그렇게 막 들어가진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독이라는 말도 웃긴데, 이 사람이 그 그러니까 윤곽은 아무래도 어쨌든 이게 다른 고민이 아니라 그냥 그 좀 더 작아졌으면 하는 고민이 있다 보니까 다른 피부에 대한 기초적인 거를 조금 뒤에 두고 일단 그 테크닉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예민하다고 하면 조금 살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강도 조절은 하지만 그렇게 어 피부 그런 아까 말한 그런 문제까지는 짚고 넘어가지는 않으니까요. 맞아요. 예민성에는 피부 진짜 많이 대체적으로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당하기가 어렵죠. 근데 만약에 문제성 피부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피부 판독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제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일단 좀 들어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피부과 의사든 뭐 성형외과 의사든 뭐 그냥 일반 뭐 내과든 어디 의사든 의사들도 뭔가 판독을 할 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환자들한테 의사들이. 그러면 의사들 보통 뭐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끝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병원 가서 뭔가 나는 좀 정확하게 뭐를 이렇게 받고 싶은데 보통 병원에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확신을 주는 병원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주 명확한 거 아닌 이상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뭐 검사해보고, 뭐 검사해보고, 뭐 검사해보재.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뭐 검사해보고, 뭐 검사해보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손님들도 은근 딱 보고, 이게 뭐예요? 약간 이렇게 우리한테는 즉답을
원하듯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의사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손님들의 마인드에 원장님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아마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랬겠죠. "이거 뭐 뭐예요?" 뭐 말 그대로 "이거 지루성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냥 피지예요?" 아니면 "이거 모낭염이에요?" 뭐 병원 갔더니 모낭염이라고 하던데 근데 이거 모낭염이에요? 왜 우리한테 더블 체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고객 마음이 고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너 전문가냐?'라고 좀 떠보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저는 차라리 안 놀아 놨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의사가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해도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모르니까 대충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로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고객이 떠보는 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원장님들 당황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어 제가 그리고 저 같은 제가 봤을 때는 지루성 피부염 아닌 확률이 좀 더 높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러거든요. 오히려 의사 말을 좀 더 반박해 버려요. 당연히 손님들도 의심할 수는 있어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는 거 되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요. 의사도 실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좀 의심 계속 뭐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의사 말을 그냥 반박해 버려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손님들도 "그런가?" 또 이러고 말아요. 그래서 일단 피부 판독에 있어서 고객님들한테 안 끌려다녔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 상담이라는 걸 하면은 고객님들이 자기 피부는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해요. 그죠? 뭐 꽃지님이나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이러쿵저러쿵 이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판단한 그 피부 판독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유튜브 보고 자기가 그런 것 같대요. 뭐 보고 그런 것 같대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믿고 있는 당신이 이상한 거다."라는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다시 판독해 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야." 맞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일단은 혹시 여기 좀 그래도 좀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상담 어떻게 하는지 그 A4 용지에 상담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무조건 반박하라는 건 아니고 그 고객님이 그 느끼고 있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증상을 한번 쫙 같이 써 보는 거예요, 고객님이 말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보일 거잖아요. 그런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얘를 반박해야 돼. 그럼 증거물들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이 계속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걸 찾아내는 과정인 거거든요. 좋은 원장님들이 좋은 질문이 나와야 어 그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또 손님들 왠지 좀 거짓말해요. 자기 약간 피부에 대해서 더 안 좋은데 음 그걸 좀 숨기기도 해요, 창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숨겨 버리면 내가 관리가 들어갔을 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결국엔 또 내 탓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원장님들이 유도를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피부 판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왜 전에 여기 최근 들어오신 분 계시나? 없죠? 전에 그 제가 컨설팅 받았던 분 중에 왜 그런지 그거
올려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도움 될 것 같다고 제가 올려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분이랑 대화했던 거, 여기 위에, 예, 있죠. 근데 클렌징, 러빙을 많이 하면, 맞아요. 러빙을 너무 많이 하면 피부가 더 예민해져요.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장님들의 질문에서. 그러니까 뭐가 이 사람의 습관, 결국에는 이 사람의 피부가 망가진 거는 이 사람이 쌓아온 습관 때문인 거예요. 그게 꼼꼼함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극일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닌, 그러니까 아까도 왜 요새 예민 피부 많다 그랬잖아요. 예민 피부들은 약한 자극에도 예민해질 수 있고 트러블이 더 잘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왜 예민해졌고, 뭐 때문에 자극을 받는지를 체크를 상담 안에서 해 나가야 돼요. 이거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 고객님들이 제 피부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저는 이게 고민이고요, 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원장님들이 더 끌어내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 제가 하는 방법을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 고객님들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만약 여드름이 났어요. 여드름 언제부터 나셨는지, 언제 심해지는지, 어떨 때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다 물어본다든지 유전인지 아닌지도 물어보겠죠. 제가 저 여드름 전문이니까 여드름이 많아서 여드름을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막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막 또 덜어놓을 거잖아요. 뭐 갑자기 뭐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그러면 언제 주로 붉어지냐는지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캐묻듯이 묻는 거예요. 내가 안 궁금해도. 이 물어야 답이 그 길이 보이거든요. 그 묻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거. 전에 우리 한번 강의할 때 클렌징 얘기 나온 적 있죠? 무조건 클렌징 못 쓰는지, 어떻게 세안하는지, 그다음에 네, 기초 어떻게 바르는지를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고 그럼 거기 안에서 뭐 야식도 체크할 수 있어요. 수면의 질도 체크해도 돼요. 다 피부 컨디션이랑 상관 있죠. 그다음에 생리주기 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다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서 보면 분명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고객의 습관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짚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피부 판독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마찰에 약하다. 마찰에 약한 사람한테 처음부터 어, 뭐 약초필이라든지 MTS 들어가면 얼굴 난리 나겠죠. 마찰에 약한 사람은. 그리고 예민한 사람 또한 처음부터 너무 세게 들어가면 난리가 나요.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방금 말한 이 질문에서 이 사람의 피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견진이랑 촉진만으로 알 수 없는 숨어 있는 거를 찾아내는 게 문진이거든요, 결국에. 그게 상담인 거죠, 결국에. 그러면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너무 세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좀 그 피부의 빌드업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좀 뒤집어야겠죠. 뭐 MTS라든지 약초필이라든지 뭐 산필이라든지 여러 그런 이용하시는 필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이 어 대체적으로 샵에 오시는 분들 거의 한 90%는 예민을 깔고 상담하시면 돼요. 아마 그럼 오히려 수월해지실 거예요. 상담하실 때. 예민을 깔고 가시고요. 이 습관에서, 평소 습관에서
예민해질 수 있는 거. 우리 전에 클렌징 얘기했었죠. 이미 클렌징은 다들 고객님들한테 무조건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폼 클렌징 안 되고 얘기했었죠, 전에. 그 다음에 클렌징 워터 안 되고 클렌징 티슈 안 되고 다 피부를 자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쓴 사람들 당연히 거의 예민해져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다음에 그 전에 우리 한번 그 사진에서 봤던 강도, 클렌징 강도, 러빙 강도 대체적으로 어 아빠 세안한단 말이에요. 와 이렇게 당연히 그러면은 예민해지겠죠. 그런 거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도까지는 못 물어봐요. 왜냐면 자기들이 세게 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강도 부분은 물어본다라기보다 원장님들이 이제 클렌징 같은 거 그 이제 추천해 주거나 이럴 때 어떻게 세안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강도를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살하라. 살살해라를 예를 들어서 저는 어, 그 명품 가방 닦듯이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애기들 씻길 때 씻기듯이 피부 씻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손님들이 그게 상상이 되잖아요. 애기들을 씻길 때는 되게 살살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이 될 수 있도록 어, 가르침을 알려주는 거죠. 그 예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이런 건 예민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민해질 수 있는 거. 일단 예민은 뭐랑 상관이 있어요? 예민은, 잠시만요. 제가 공유 하나 할게요. 이거 전에, 강의했던 건데, 네, 맞아요.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거 전에 했던 거예요.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건성이죠. 건성 피부는 수분 부족, 유분 부족이 건성 피부로 나뉘죠. 요거 우리 기초적인 거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민감성은 더 유분이 없고 더 수분이 없어요. 그죠? 기인하는 게 건성 피부에서 기인을 하거든요. 지성 피부 중에는 예민 피부가 없어요. 근데 예민한 그 건성 피부에서 예민으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 있어요. 자기 수부지래요. 기름이 너무 많대요. 근데 예민하대.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손님한테? 아, 그러시구나. 수부지시구나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저는 고객님들한테 그러거든요. 예민함은, 예민함은 건성 피부에서 출발한다. 지성 피부는 절대 예민해지지 않는다. 고객님이 지금 예민하다고 느끼면은 그거는 애초에 고객님이 건성이었을 확률이 높다. 건성인 피부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게 예민으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어디 가서 잘 못 듣는 얘기라서 고객님이 놀래긴 해요. 그래서 예민감을 잡아주려면 발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여기도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피부. 본인 피부. 그러면은 아마 그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건조했었는지 안 건조했었는지. 보통 다 건조해요. 기름이 있으면, 네. 기름이 있으면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부지인데 예민하다는 그러니까 수부지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본인이 수부지라고 믿는 거야. 왜인 것 같아요? 고객님들 왜 그렇게 믿을까요? 수부지가 아닌데 왜 본인들은 수부지라고 믿어요? 아까 말했지 유튜브 때문인데, 그죠? 그죠?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거를 원장님들이 피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피부 판독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수부지라고 믿는 이유가 유튜브에서 내지는 방송 매체에서 기름이 있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제리프님 아니죠? 제리프님 저랑 상담했었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거기서 문제가 나요. 맞아요. 열이면 열. 네,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쵸? 근데 고객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있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죠. 있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네, 맞아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부신 거야. 그들이 생각하기에. 맞아요. 유분기를 다 싫어해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깨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틀린 정보잖아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그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맞아요. 맞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피부 판독을 내 기준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고객님들이 뭐라고 믿었던 간에 내가 한 내 피부 판독이 맞다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끌려가선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클렌징을 더 빡빡하죠. 많이 하고. 그러니까 더 예민하고. 솔직히 피부 판독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어렵지, 당연히. 근데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 틀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쵸? 우리가 이게 원장님들이 이 업을 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상식들이 대체적인 고객님들의 상식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상식은 어쨌든 틀린 상식이잖아요. 피부에 맞는 상식, 우리가 새로 배운 상식, 그 상식이 옳은 정보잖아요. 그러면은 옳은 정보에 맞게 내 고객님들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 피부 판독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확고하시면 돼요. 당신 피부 지금 이래라고 조금 자신감 있으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진짜로. 내가 말하는 게 틀릴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달콩님은 이제 공부할 게 좀 많죠. 맞아요, 맞아요. 틀리게 얘기한, 그리고 거의 많이 틀리게 얘기할 것도 없어. 어, 물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 자격증 따면서 배운 어쨌든 그 기본기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은 피부 판독 누가 얘기를 해서, 아, 그래, 피부 판독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 자신감이 없으실 것 같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건성 트러블이죠. 제가 체리뿌님 그때 많이 바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네. 바르면서 좀 가라앉았던 것도 기억나시죠? 이게 이게 아마 되게 원장님들 좀 힘들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냐면, 여드름은, 음,
이게요.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수분이 부족하면요. 피지가 그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더 뽑아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싫으니까 또 유분을 닦아내죠. 그럼 피부는 '내가 지금 뽑아내는 유분이 부족한가?' 하고 더 뽑아내요. 반대로 수분을 계속 채워 넣잖아요. 유분이 '아 나 좀 줄여도 되겠구나. 덜 만들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분이 분비량이 줄어요, 수분이 충분하면. 이건 100% 예요. 해 보세요. 이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 유분이 많다? 분명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수부지와 건성 트러블의 차이요. 수부지는 말 그대로 피 속 속피부는 건조하고 겉에는 지성이에요. 그쵸. 기름기가 많아요. 수부지의 피부는 대체적으로 뭐냐면 모공이 좀 넓어요. 모공 좀 있어요, 수부지들이. 자, 여기서 또 하나. 모공이 넓다. 모공 이건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우리가 지금 코랑 나비존이라고 하는 콧볼 옆에 그 어딘지 아시죠? 나비존. 나비존 거기는 거기는 원래 피지선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씩은 다 모공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원장님들도 거기에 모공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모공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악건성이면 없을 수 있겠다. 저도 있어요. 저 악건성인데 저도 있어요. 코랑 여기에는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면 있어요. 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고객님들도 그렇거든요. 거울 보고 들여다보고 내 어디가 문젠가를 미친 듯이 찾는 게 여자라고요. 그러면서 나 여기 모공 넓은 것 같아. 어 나 여기 지금 신경 쓰여." 이러고 있는 게 여자란 말이에요. 쪼금은 다 있어요. 연예인도 있어요, 모공은. 화장을 잘했을 뿐이에요. 생얼로 보면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원장님들이 갑자기 이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오늘 채팅 너무 잘해 줘서 고마워요. 오히려 이렇게 해 주시니까 원장님들의 고민이 보이고 아마 원장님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 판독이 어려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뭐냐면 모공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위에서 말했듯이 '틀리면 어떡할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의사도 안 완벽해요. 의사도 상담하는 거 보면 되게 병신같이 상담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그잖아요. 인정하시죠? 근데 왜 우리는 꼭 완벽해야 되나요? 우리도 좀 틀릴 수 있잖아요. 솔직히. 예.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이 사람의 피부 고민을 어느 정도 들어 주고 어느 정도 얘기만 해 줘도 고객들 되게 고마워해요. 우린 이 정도만 해도 꽤 잘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충분히 해 줘야죠, 상담. 이게 간지러운 거 긁어 줘야죠. 병원 가면 간지러운 거 다 안 긁어 주거든. 그냥 "이쪽으로 가실게요. 누우실게요. 뭐 할게요." 우리 뭐 의사 상담 뭐 한 1-2분 하나요? 그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한번 해 보자고요.
우리도 완벽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지식을, 어우, 5분도 감사하죠. 알고 있는 지식을, 어, 전달하면서 우리를 더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부 판독의 하나의 중요한 저는 관점이라고 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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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그걸 비틀어야 돼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피부관리실 갈 때 상담 2분 하면 안 돼요. 원장님들이 고객일 때, 뭐, 이렇게 상담 상세히 해주는 거 되게 고맙잖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거기에서 피부 판독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끝나요. 문제점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클렌징은 무조건 짚죠. 그다음에 바르는 거. 이것도 아마 원장님들이 몰라서 안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어느 정도 피부 타입에 맞게 발라야 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원장님들도 충분히 안 바르고 계시죠? 솔직히 귀찮아서. 과연 그 충분히가 충분인지에 대해서 원장님들 스스로도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바르고 노력하지만 노력이죠. 습관이 안 됐잖아요. 원장님들이 제대로 발라보시고 제대로 변화를 느끼셔야 그게 고스란히 고객과의 상담에 나오거든요. 내가 안 하면 안 나와요. 네, 왜냐면 지금 요즘 고객님들의 문제가 안 발라요. 말 그대로 바르면 트러블 날 것 같고, 바르면은 막 기름 져서 화장 밀리고, 바르면 뭐 할 것 같고, 유튜브에서 바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다고요. 우린 또 그걸 깨줘야죠. 그러려면 원장님들이, 응. 저는 자신 없으면은 기계 쓰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기계를 더 맹신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할 거 아니면은 기계를 더 맹신해요. 그래서 저는, 어, 필요하시다면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그거는 숫자로 바로바로 보여주잖아요. 좀 비싸지만 얼굴 대면 바로바로 보여주죠. 문제점. 그럼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응, 응, 응. 아, 그거 요새는 피부 관리실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응.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신 피부 지금 이러하니 오늘 이 관리 받으세요가 되겠죠? 근데 하나, 어, 시술. 우리가 하는 시술들 있죠. 재생술. 돈 받고 그냥 해주기만 해도 돼요. 그거는 프로그램 짜기 나름이에요. 그것만 받고 싶다는데. 뭐 그러면서 제품 하나 추천해주면서 사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피부 판독기에서 찾기 어려운 거. 만약에 재생술 할 때는 피부 판독기만 보면 안 돼요. 한다라고 해도. 어찌 보면은 그, 재생술을 언제 해야 되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실은 원장님들 선택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예민한 사람한테는 좀 빌드업을 하고, 그, 재생술이, 재생술이라고 하면, MTS, 약초필, 산필, 이런 것들을 재생술이라고 해요. 뭐, 요새는 그, 이제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샵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만약에 재생술이라는 걸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예민해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빌드업을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또 반대로 한번 미친 그냥 눈 감고 미친 듯이 세게 뒤집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의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무작정 뒤집으면은 이 사람이 완전 피부가 난리가 나겠죠. 아마 막 불안하고 병원 간다고 그러고 난리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아마 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집힌 거를 내가 제대로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피부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지. 다시 잡아주는 과정.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민 피부여도. 세게 해서 완전 뒤집어서 난리가 난 거를 이 고객이 정말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막 불신하게 될 거고. 그 상태에서 내가 얘를 확 잡아주는 거예요. 그 완전 뒤집어진 피부를. 네, 세심한 케어, 진짜 세심한 케어가 필요해요. 극도의 세심함이 필요해요. 그렇게 잡아주면은 이게 생각보다 피부가 빨리 좋아져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 들면 수분 관리라든지 이런 빌드업을 좀 해놓고 그 강도를 처음에는 그 재생술도 강도가 있을 거잖아요. 강도를 처음엔 약하게 점점 이제 세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조금 아무래도 그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그 빨리 좋아지고 싶은 그 고객의 마음을 조금 잡아야 돼요. 그렇게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 여드름도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관리.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관리 있어요? 없죠.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좋아지지만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피부 판독은 나, 자신감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고객들은 원장님 말을 믿어요. 근데 자신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들이 해봐야 돼요. 맞아요. 상담을 잘해야 돼요. 원, 원장님들이 해보고 원장님들이 변화를 느껴야 그게 그대로 그 목소리의 힘이 그대로 상담에 들어가요. 안 해보고 한 말은 힘이 안 들어가서 상대방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모른 거는 모른다고 하는 것도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 없어요? 자기 쓰는 화장품 사진 들고 오는 고객님들도 있거든요. 자기 그거 바른대요. 몰라요, 저. 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유, 요새 화장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 아냐. 그래서 그래, 텍스처는 뭐예요? 요렇게만 그냥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 모를 수 있다라는 거 당연하다라고 인지시키시고 너는 대신에 내가 권하는 거 추천받아서 그거 써. 그리고 너 지금 이거 부족하니까 그래, 이거는 내가 봐줄게. 요거는 적어도 써라. 이렇게 가야죠. 당당하게. 음,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고객님들한테 쫓아가는 거라니까. 그게 더 자신 없어 보이죠. 그죠? 무식하면 차라리 용감하다고. 무식하게 밀고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피부 판독에서 이 말씀을 제일 그래서 드리고 싶었어요. 용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들이 말하는 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자기가 피지가 너무 많대요.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객님들 상담하다가. 근데 고객님들이 얘기하는 피지랑 우리가 배운 피지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배운 피지는 고객님들은 기름기라고 하죠. 기름기. 보통 말로 설명할 때. 그래서 고객님들이 말하는 피지는 뭔가 딱딱한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딱딱한 피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피지는 액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객님들의 언어로 얘기하는 이게 발음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상담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막 여기 오돌도돌한데 왜 그래요? 뭐 한데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죠. 맞아요. 피지는 윤활유예요. 원장님들도 피지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입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정상적인 피지라면 20대 초기노화, 20대 초반에 이 23살부터 피지 분비량이 줄어야 되는데 피지 분비량이 안 줄면 이상한 거죠.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기름이 별로 없었는데 성인 되면서 기름이 많이 올라온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상담할 때 그런 손님들도 많거든요. 이상하잖아요. 피지선이 줄어야 되는데 피지선이 발달을 했어. 발달한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 상식에 있어서 그건 이상한 거니까. 그럼 유수분 밸런스가 깨졌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봤을 때 유수분 밸런스의 밸런스잖아요. 유분이 폭발했다라는 거는 아, 이 사람 속피부를 한번 보자. 속건조가 있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기름이 많아도 속건조하면은 잔주름 있어요. 클렌징 하고 나서. 그죠? 근데 원래 지성 피부는 잔주름 없어요. 이게 비교가 돼야죠. 그럼 거기에서 수부지인데 본인이 수부지라고 얘기하는데 기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본인은 많다고 해. 근데 거의 대부분 정상 수준의 피지예요. 고객들의 그 기준에. 그러면, 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수부진 아니고, 그냥 속 건성 피부로 보는 게 맞겠다 하는 거죠. 네네네네. 주님, 오늘도 힘내세요. 건성이 훨씬 많아요. 지성의, 지성의 기본 툴이 뭐예요? 모공 넓고, 그죠? 피부톤 칙칙하고, 우리 그렇게 배웠죠. 기름 때문에 피부톤 칙칙해진다고 배우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 기본 툴 안에서 봤을 때 모공의 넓은 수준은 완전 벌어져 있는 수준이에요. 달라요. 그 그냥 있는 저거랑 달라요. 어, 예를 들자면 잠시만요. 여기 있으려나? 예, 이분이 60대 후반 뭐 아무튼 이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엄청난 지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잔주름은 별로 없어요. 요런 데 빼놓고. 근데 지금 모공 엄청 넓죠. 그러니까 모공 이렇게 벌어져 있는 모공이 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늙어서도 이렇게 안 없어져요. 애초에 젊을 때 지성이신 분들은.
근데 이분은 지금 같은 나이예요. 이거 전에 사진 본 분 있을 거예요. 모공이 없죠. 원래 건성이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게 지성과 건성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공이 별로 안 큰데 이 모공 큰 크기가 달라요. 실제 지성이신 분들하고는. 이런 분, 원래 지성이셨던 분들은 이렇게 모공이 진짜 크다고요. 이분도. 이건 좀 좋아져서 이렇게 된 거가지고 애매한데 아무튼 모공이 지성은 진짜 커요. 그렇게 그 우리 그 기본 베이스에 맞춰서 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나비존에 모공이 있는데 잔주름이 있는 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모공 벌어져 있어요? 이게 모공 벌어져 있는 게 옛날 기름 어렸을 때부터 지성인 사람은 그쵸. 이거 중요해요. 자, 우리 광노아 얘기한 적 있는데요. 광노아랑 불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같아요. 불, 불 있죠, 불. 불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 주름이 광노아처럼 엄청 잘 져요. 불, 열기잖아요, 열기. 열기가 있으면 수분 미친 듯이 뺏어가겠죠, 피부에서. 왜, 그 보일러 세게 틀어놓고 지내도 얼굴 더 빨라지거든요? 아시죠, 그거? 히터, 에어컨, 이런 것도 다 더 주름지게 하고 더 건조하게 하는 것들인 거 아시죠? 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기가 고스란히 내 얼굴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손도 더 많이 늙어요. 불 앞에 있으신 분들. 그 불 쪽에 있는 그런 게. 그래서 아마 잔주름이 그쪽이 더 많으실 거예요. 바로 불 앞이잖아요. 수분 미친 듯이 뺏기겠죠. 그래서 열 내려주시면 좋아요. 이게 열이랑도 상관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 그대로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는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이건 뭐지라고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바르는 습관을 원장님이 다시 잡아야 돼요. 열 빼는 걸로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열을 빼고 안 빼고가 진짜 달라요. 저, 저희가 이번에 저희 신규 손님 중에 한 분이 등 여드름으로 오셨는데, 남자분이세요. 근데 등에 그 전에 강의할 때 그거 기억나세요? 그 광노화 얘기할 때인데, 피지선 과형성증? 그, 노화, 네, 그쵸. 이게 등에 엄청 많은 거예요. 어깨랑 이런데. 그래서 직업이 뭐냐 물어봤더니 운동선수래요. 야외에서 하는. 근데 유니폼 입잖아요. 그럼에도 당연히 자외선은 들어가겠죠. 운, 운동선수니까, 야외에서 하는 운동선수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죠? 자외선을. 뭐 하루 왼쪽에 운동만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그게 어깨랑 이렇게 팔 쪽, 이런 쪽에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등 여드름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 열 때문에. 이런 열 체크도 원장님들 피부 판독할 때 해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열감. 자, 피부 온도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손등으로 닿았을 때 조금 시원해야 돼요. 응, 이거 되게 안 예뻐요. 안 예뻐요. 특히 얼굴에 있으면.
근데 뭐 어차피 남자니까. 그래서 제가 선크림 바르라고는 했는데, 뭐 바르겠어요, 남자들이. 근데, 남자라서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이, 그래서 이분한테도 제가 당연히 이제 바디 크림, 바디 로션도 아니에요. 바디 크림 바르라고 했고, 샤워할 때 마지막에 그 열 빼야 되니까 찬물로 좀 샤워를 하라고 했거든요. 열 빼라고. 어, 나름 시도는 해서 두 번째 왔는데 좀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본인도 좀 느끼더라고요. 남자들 잘 모르는데 그래도 본인이 느꼈을 정도면 좀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조금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습관이 안 돼서 다는 안 바르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기부여를 줬죠. 잘 바르면 시술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랬더니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다면서 잘 바르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식으로 계속 꼬셔야죠. 예. 왜냐면 실제로 마찬가지기도 하니까 제가 그래서 홈케어를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이유기도 하거든요. 엄청나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딴 데 안 가지. 그러니까 내 샵에 내가 고객으로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 반복하지만 원장님들의 자신감 올려서 원장님들의 말이 고객님들한테 좀 더 법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고요. 정말로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 사람을 피부 판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대신에 그 고객님들의 습관, 왜 나빠졌는지의 습관을 캐치하시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러면 상담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 고객의 눈빛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럼 전 뭘 해야 하죠, 원장님? 이런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그 질문 나오면 끝인 거예요. 원장님을 꽤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도 자격증 있는 전문가잖아요. 맞죠? 혹시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어요? 손님들, 그, 상담할 때 좀 어려웠던 거라든지. 아까 리리코님처럼 이런 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없나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까요? 아, 오늘 그리고 진짜 죄송해요. 제가, 어, 컨디션 때문에 조금 더 에너지 있게 하고 싶었는데, 조금 오늘 부족한 것 같네요. 그래도 이게, 요철 피부, 아, 네, 감사합니다. 요철 피부요? 요자, 봐봐요. 요철 피부. 어떤 요철 피부? 감사합니다. 좀 더 힘내고 싶었는데. 어떤 요철 피부?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객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요철 피부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집어내야 돼요. 어떤 요철 피부? 뭐가 문제인데요? 응, 집어내야 돼요. 짜잘짜잘하게 올라온 거. 짜잘짜잘함의 기준은 뭘까요? 저는 지금 왜냐면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비슷한 문제여도 이걸 쓰는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그 자잘함이 조금씩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자잘함이 정확히 좀 더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약속한 거라서 솔직히 저도 어제는 너무 아파서 살짝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을 약속한 시간이니까 어, 그래도 강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오늘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톡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그 힘에 좀 더 힘을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돌토돌하게. 이게 지금 주로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오돌토돌하게 조금씩 올라와 있는 전체적으로 볼 쪽에. 그러면은 볼 쪽이 혹시 좀 예민함 같은 게 있나요? 턱 라인. 자, 요것도 한번 잠깐 짚어볼까요? 짚어볼게요. 자, 턱 라인의 여드름. 볼 쪽의 여드름, 오돌토돌한 것도 여드름의 하나일 수 있겠죠. 아니면 피지가 조금 뭉쳐 있는 거거나, 그죠? 화이트헤드는 아니고,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배운 베이스로 해볼게요. 유조는 뭐예요? 피지선이 발달해요, 안 해요? 발달 안 하죠. T존이 발달하죠. 근데 왜 유존에 여드름이 나요? 왜 유존에 오돌토돌하고? 턱라인도 유존이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이 여드름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드름 강의 들었을 때 여드름이 나는 방법은 하나예요. 만들어지는 방법. 자, 모공 안에 사각질이 과하게 생겼죠. 과하게 생긴 거야. 각질이, 모공 안 각질이 들뜬 거예요. 그죠? 모공 안에 각질이 많이 들떠서, 어, T존이 더 깨끗해요. 그쵸? 이상한 거죠. 이상하잖아요. 기름은 T존이 더 많아.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죠? 자, 여드름은 모공 안에도 각질층 있는 거 기억하시죠? 모공 안에 각질층에 각질이 들떴어요. 그럼 모공 안에서 각질이 막아버리죠. 입구를. 그러면, 그리고 피지는 양이 적든 많든 계속 나와요.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피지 나와요. 그러면 거기 피지 고이죠. 막아버렸으니까 밖으로 못 나오잖아요. 기름이. 자, 여기서 말하는 피지는 기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지 그 기름. 보여요, 안에. 그러면은, 그러다가 염증 안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화이트헤드고, 오돌도돌한 무언가가 생기겠죠. 자, 그럼 여기서 기름이 문제예요? 아니죠. 각질이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볼 쪽에 오돌토돌하고, 턱 쪽에 뭐가 있고, 뭐 하면 뭐가 지금 문제일 것 같아요? 건조해서 그렇다니까? 그쵸? 수분 엄청 줘야 돼요. 그럼 가라앉아요. 아, 대신에, 자, 엄청 건조하신 분들, 처음에 바르게 식히면 트러블 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고객, 고객님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얘기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의심한다고, 고객들이. 그러니까 트러블 나요. 미친 듯이 바르게 식히세요. 안 건조할 때까지. 자, 트러블 나요. 이 트러블은 일시적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식하다가 과식하면 체해요, 안 체해요? 체하죠. 그거랑 똑같다고. 처음엔 당연히, 아유, 얘네들도 어쨌든 간에 놀래지 안 놀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전 고객님한테. 그러다가 트러블 나요? 더 바르세요. 그럼 가라앉아요. 근데 가라앉습니다. 진짜로. 이게 왜냐면 저는 이미 그렇게 많은 분들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이 있는데 아마 원장님들도 안 해봤으니까 의심이 들 거예요. 원장님들이 먼저 해보셔도 돼요. 처음에 트러블 나요. 아니면 발라도 계속 건조해요. 나 발랐는데 왜 건조하지? 계속 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계속 건조하던데요, 원장님? 이래요, 저한테. 또 어떤 분은. 어? 안 건조할 때까지 계속 바르세요. 이래요. 가라앉아요, 어느 정도. 물론, 재생술 좀 해주면 좋죠. 근데 집에서는 어쨌든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손님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관리로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고객님들이 집에서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제품밖에 없잖아요. 뭘 할 거예요? 해줘야죠. 수분 넣으라고 해줘야죠. 홈케어 제대로 안 되면 관리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고객님들한테, 아, 반다는데 안 좋아져. 좋아지는 거 모르겠어. 라는 소리를 뭐하러 우리가 듣고 있냐. 설득해야지. 조- 좋아지게 하려면, 이렇게 좋아지게 되려면, 더 좋아지게 되려면 하셔야 됩니다. 고객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제품 바르는 거밖에 없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엄청 건조하시니까 바르게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이에요. 발랐는데 더 건조하다. 트러블 난다. 두 개, 그래도 더 바르시면 돼요. 더 괜찮아지실 거예요. 확실해요, 이건. 멈추면 다시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손님들 중에서도 그런 손님들이 많은 거예요. 아, 왜? 바르라 그래서 발랐는데 트러블 나는 경우 다시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서워서 못 발라요. 이거랑 같은 현상이에요. 처음에 트러블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거까지 같이 해결이 되셨죠. 아마 그런 고객님들 좀 받아보셨을 거란 말이지. 좀 바르니까 뭐가 또 나더라고요. 제품, 그거는 원장님의 설득의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약을 약국에서 사냐, 편의점에서 사냐. 뭐가 효과가 좋냐. 제 전자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설득되죠. 룰루님. 순간적으로. 이 말 하니까. 그럼 고객님들한테도 그렇게 설득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좋아지려고 여기 왔는데, 편의점 약 먹고, 줘. 얼마나 빨리 좋아지겠냐. 그지 않아요? 예, 자신감이야. 이게 원장님들이 전문가예요. 원장님들이 전문가인데, 원장님들이 자꾸 고객한테 끌려다니니까 자꾸 무서운 거예요. 원장님들이 더 당당해지셔야 돼요. 피부 판독은 뭐다? 자신감.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전문가다 생각하시고, 한번 고객을 어떻게, 저도 이런 말들을 항상 고민을 했어요. 고객님들을 어떻게 설득할까에 대한. 원장님들도 그렇게 설득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죠. 맞죠? 해보세요. 정말로. 하실 수 있어요. 전문가시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거 원래 처음에 이제 끝났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매출, 6월 달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